꼼꼼샘입니다. 꼼꼼샘 리액션 시작합니다. 오늘은 참교육 드라마가 아닙니다.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전교생 19명짜리 시골 중학교 상서중학교입니다. 30년을 교단에 선 수학교사고 송경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동네 주민 모두가 효자로 알고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은 자식처럼 챙겼던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2017년 4월 성추행범으로 신고됐습니다. 꼼꼼샘 팩트체크. 3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징계도 없던 분이 갑자기 성추행범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2017년 4월 18일 2학년 여학생 A양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A양 최초 발언. 담임 선생님이 짝꿍 허벅지를 만지고 나한테는 폭언을 해서 야자를 빠지고 집에 왔다. 놀란 A양 부모가 B양 집에 연락했습니다. 학부형 2명이 교장에게 조용히 상담하러 갔습니다. 학부형의 교장 요청.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 여부만 확인해달라. 조용히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의혹이 시작됩니다. 교장은 학부모 요청을 무시하고 인권인성부장인 체육교사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족 측 주장. 체육교사는 처음 신고한 여학생만이 아니라 전교 여학생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말, 유족 측 주장. 이 선생님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을 신체 접촉의 이유만 빼고 다 써라. 이유는 빼고 행위만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릎을 쳤다고 쓰면 이유가 있지만 무릎에 손댔다고 쓰면 범죄가 됩니다. 이게 지랄하고 있는 게 아니면 뭡니까? 그렇게 나온 진술서에는 허벅지, 어깨, 볼 등을 주무르고 만졌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꼼꼼샘 리액션.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진다더니 이유를 지운 말 한마디가 30년 교직 경력을 성추행 혐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학생들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 조사 중 학생들 번복. 선생님이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 줄 몰랐다. 허벅지를 만진 게 아니라 무릎을 친 것이다. 경찰 발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사와 학생 간 오해가 있었고 학생들에게 보복 심리가 있었다. 내사 종결. 경찰이 오해와 보복 심리라고 했습니다.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꼼꼼샘 심폐폭 나갑니다. 유족 측 주장. 경찰이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전북교육청에 통보한 날 전북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이 체육교사가 작성한 사건 경위만을 근거로 송경진 교사에 대한 격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무죄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경찰이 무죄 통보를 한 날 교육청이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개코가 따로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고 열흘 만에 학생들이 직접 탄원서를 썼습니다. 학생들 자필 탄원서.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야자 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 A양 탄원서.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 허벅지를 만진 것 절대 아니다. B양 탄원서.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는 표현을 했다. 죄송하다. 학생들이 먼저 잘못 썼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을 해도 못 알아먹기로 작정한 겁니다. 꼼꼼샘 심폐폭 나갑니다. 인권센터가 학생들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유족이 폭로했습니다. 유족 강하정 씨 주장. 교육청 측이 기존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 고인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족 주장. 인권센터 직원들이 학생 집집마다 방문해서 유도 질문을 하고 다녔는데 학부모들이 전부 나무라며 고인을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나무랐습니다.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뇌를 빼고 하는 조사가 아니면 이게 가능합니까? 인권센터가 송경진 교사를 조사하는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유족 강하정 씨 주장. 고인이 써가지고 간 진술서를 보고 학생들이 음해를 했다는 거냐? 학생들이 무고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고인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오해였다는 답으로 고인을 성희롱범으로 몰고 갔다.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30년 교사가 자기 제자 지키려고 결국 자기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몰렸습니다. 꼴값도 이런 꼴값이 없습니다. 아, 다르다더니. 조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꼼꼼샘 리액션.
제자 걱정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구조가 이 나라 인권조사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교사는 자기 제자를 지키려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유족 주장. 마지막에 체육교사가 이 말을 전해왔습니다. 체육교사가 전한 말, 유족 주장. 월요일, 화요일에 감사가 나오는데 학교 감사만 하고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송경진 선생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생 진술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체육교사한테서 들은 겁니다.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 송경진 교사는 그날 이후 곡기를 끊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으면 버티는 법인데 그 한 가닥마저 끊어진 겁니다. 꼼꼼샘 심폐폭 나갑니다. 2017년 8월 5일 고 송경진 교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 가족들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 누명을 쓴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안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 앞에서 꼼꼼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체육교사와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수사 결과, 피고소인 전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체육교사도 학생인권센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체육교사도 무혐의, 인권센터도 무혐의, 전원 무혐의입니다. 발작 버튼이 눌린 건 꼼꼼샘이 아니라 이 나라 사법 시스템입니다. 꼼꼼샘 리액션. 죄는 완성됐는데 죄인은 없다가 이 나라 교육 관료 시스템의 최종 설정값입니다. 강압 조사로 사람 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전원 무혐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유족은 3년을 싸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순직 판결. 2020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족 강하정 씨, 고인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아니다.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결말고 송경진 교사 사건을 계기로 2021년 하태경 의원 등 12명이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송경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0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팩트로 때리는 게 이겁니다. 이 나라 국회가 한 일입니다. 꼼꼼샘 리액션. 이름만 남기고 아무것도 안 바꾼다가 이 나라 입법의 공식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법안 이름에 이름을 올렸는데 국회는 임기 만료로 폐기했습니다. 그 폐기한 국회의원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꼼꼼샘은 진짜 궁금합니다. 고 송경진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 공유 한 번이 다음 선생님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드라마는 픽션, 현실은 논픽션. 꼼꼼샘 리액션 체크.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해.